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지의 아트앤테크 시작합니다. 애플이 올해 확장현실 XR 기기를 선보이며 침체된 메타버스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XR 시장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XR과 관련된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보슬님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시자 또 NFT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그간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해오셨나요? 네, 저는 예술과 기술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또 디렉터입니다. 최신의 테크놀로지들을 예술에 융합하는 작업들을 이어오고 있고요. 학교에서 이런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또 예술에 융합하여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와 또 작품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과 기술을 통합하는 플랫폼의 이제 디렉터 역할로도 활동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 NFT 아트와 웹3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그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뉴욕과 한국을 연결하는 텔레마틱 공연을 선보이셨습니다. 텔레마틱 홀로그램 퍼포먼스, 시청자분들께서 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공연인가요? 네,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텔레마틱 퍼포먼스는 최신의 이런 기술들을 좀 총망라해서 집대성했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음악의 연주자들과 뉴욕에 있는 연주자들을 마치 한 공간에 있는 듯이 서로 그 환영을 일으켜서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고요. 서로 그 통신에 의해서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 음악과 또 비디오들을 한 공간에 통신이 되어져서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즉흥적으로 음악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이제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마치 바로 내 옆에 있는 것 같이 한국의 연주자들과 뉴욕의 연주자들을 한 공간에 이렇게 일루션을 일으켜서 배열을 하는 그런 그 기술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텔레프레전스가 원격 현존감이라고 한데요. 이 번역이 조금 어렵긴 한데 먼 공간에 있지만 우리가 같이 있다고 느끼는 그러한 공연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여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마치 실제하고 있는 것처럼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구현했던 홀로그램과 텔레프레젠스 기술을 활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디렉터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텔레프레전스란 기술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본질을 실현하는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다양한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술들을 창작자 디렉터 입장에서 어떠한 시기로 활용하셨는지요? 네,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사실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지금 연주자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해서 뇌파와 같은 데이터들을 연결을 해서 연결을 했고요. 또 맥박과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서로 교환이 되어져서 홀로그램으로 옆에 있지만 그런 신체적 정서적 데이터들을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하여서 조금 더 그런 실존감과 그 정서적 교류를 일으키도록 하였고요. 데이터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미디어 아트에 바로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외부의 요인에 의한 그런 데이터들일 수 있고요. 뭐 풍속이라든지 외부의 데이터, 기후 변화, 혹은 뭐 해수면의 높낮이 이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주자들에게 직접 그 현장에 있는 공간에 데이터들을 이미지에 또 미디어 아트에 접목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음악이 파동, 뭐 또 리듬, 박자와 같은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상호 교류하게끔 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지금 홀로그램으로 뉴욕의 연주자들이 소환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펫포고스트 원리에 의해서 이제 마치 환영하여서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기술들입니다. 모션 캡처는 신체에 그런 센서들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가 취득하는 3D 데이터들을 가상의 아바타나 캐릭터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핵심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AR 증강현실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바일을 통해서 이런
가상의 어떤 이미지들이 현실에 있는 정보와 같이 합성이 되어져서 결합이 되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작업에서는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셨듯이 모션 캡처로 무용수들과 이미지들을 데이터를 취득하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AR을 통해서 그 무용을 감상할 수 있도록 또 설계를 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라는 요소도 활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미디어를 조형물이나 어떤 공간의 외벽 같은 곳에 투사함으로써 또 다른 시각적 그런 감수성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각각의 요소들이 있고 기술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 혹은 관객들에게 몰입감 있고 하나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고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잘 이해한 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게끔 하는 것이 또 도전이자 또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요소들을 활용하셔서 장대한 예술 작품을 몰입감 있게 감상할 수 있게끔 제작하시고 또 디렉팅 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XR 실감 콘텐츠의 디렉터이기도 하십니다. 확장현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VR 하면은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네. 보통 HMD라고 이 헤드 마운트에 쓰는 그 기기를 생각을 할 텐데 약간 멀미가 나기도 하고요. 네. 근데 AR 기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포켓몬고 게임을 금방 떠올리는데 현실 공간의 가상의 이미지들이 같이 겹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둘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구현한 게 MR, 바로 혼합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XR인데 네. 그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XR 실감 콘텐츠는 어떠한 영역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을 총망라한 몰입형 인터랙티브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어떤 사용자와 이용자의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뭐 90년대 초의 가상현실의 여러 가지 실험들, 뭐 세컨드 라이프라든지 이런 실험들에서부터 오늘날 아주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가 익히게 되는 이런 스냅 AR과 같은 필터, 뭐 활용까지 사실 XR은 굉장히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일상과 산업, 소통의 방법들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XR은 이것이 그 광고나 영화 제작, 뭐 게임 그리고 뭐 OTT 드라마와 같은 이 모든 공연까지 전반적인 문화 예술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벌추얼 프로덕션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국내외에 뭐 만달로니아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국내에서도 비브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혹은 VA 코퍼레이션 같은 회사들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XR 스튜디오들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XR과 이전에 말씀하신 텔레마팅 요소를 결합시킨 공연을 또 선보이기도 하셨는데요. 어떠한 작품인가요? 네, 이전부터 이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어떤 텔레프레젠스, 그래서 매개된 환경에서 마치 현실과 같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스튜어의 어떤 정의들을 실현했던 그런 작품들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이제 XR로 그것에 시간과 공간의 축에 더하기 가상의 축까지 세 개의 축을 통합한 작품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인비지블 터치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서울예술대학교와 또 컬처허브의 그 플랫폼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용수와 모션 캡처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드러나게 되는 뉴욕의 무용수가 가상의 세계에서 만나게 되어져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 약 40분 정도 되는 무용극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뭐 XR의 핵심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픽들을 모두 다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게 되고요. 이것이 카메라에 이제 저게 보이실 건데 카메라의 움직임이 반영이 되면 그 물리적인 카메라, 현실 세계에 있는 카메라가 가상의 그 카메라 속과 동기화가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렌더링이 되어지고 실시간 합성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XR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왼쪽에 보시면 뉴욕의 무용수가 지금 미국의 전날 밤 저녁 시간대에 같이 우리와 함께 움직임을 하면 그 데이터를 이 스튜디오로 불러와서
같이 공연을 했던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었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네.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동시간대에 한국과 뉴욕 등 세계 각국이 연결돼서 같이 맞습니다. 춤도 추고 공감도 하고 그 시간을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이 인비지블 터치라고 하잖아요. 이 작품의 제작 과정은 어떠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작품이 탄생하게 된 걸까요? 네, 이런 이제 텔레프레센스 또 XR, 모션 캡처와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제 기본의 어떤 바탕을 둔 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을 총망라한 어떤 이야기와 스토리적 전개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야기와 그 그래픽의 이미지들을 모두 스토리보드화하면서 컨셉 아트와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것을 3D 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을 언리얼 공간 기반 내에 레벨 디자인을 해서 얹는 각각의 장면들을 얹게 됩니다. 그 레벨 디자인이 된 것들을 또 이런 스튜디오의 공간에 와서 미디어 서버와 함께 카메라와 연결을 하는 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 이후에 이것이 결국은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AR로 증강현실로 통합되어져서 이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촬영 콘티와 같이 최종적으로 영화적인 시네마틱 기법으로 어떻게 이게 스트리밍이 될 것인지까지 이제 통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용의 무용수들과 안무를 짜게 되고요. 작곡가들과 음악을 만들게 되고요. 촬영과 방송의 시스템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한 채 하나의 통합적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또한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가 뉴욕에 있는 무용수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의 요소들이라든지 동일한 비전과 이 기술에 대한 이해들을 만들어가고 함께 동기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챌린징하고 또 굉장히 도전적이었던 재밌었던 또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 작품 제목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터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한계는 있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사람은 서로 연결되고 싶고 또 같이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메타버스 핵심 기술이지 않나, 그 기술의 가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작품으로 최종 완성이 되었나요? 네, 작품은 셀리라고 하는 여자 이제 주인공을 설정을 하였고요. 그 주인공이 우연히 어떤 그 미술관을 탐색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다른 초월적 자아, 또 다른 존재를 저렇게 만나게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 또 다른 초월적 자아는 저 소녀의 아바타인가요? 아니면은 메타버스 세계에 존재하는 초월자와 같은 또 다른 인물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다 통합하는 의미다라고 설정을 하였었고요. 이곳에서는 초월적 자아를 자아이기도 하고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두 사람이 같이 어떤 모험과 여정을 떠나서 알게 되는 자아의 성찰과 어떤 깨달음 또 다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어떤 여정을 그린 네, 작품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 금속 형질의 아바타와 또 작품 캐릭터의 주인공인 소녀가 같이 춤을 추잖아요. 그 아바타는 사전에 제작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실시간 움직임으로 반응하고 있는 일종의 실시간 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실시간 작품일까요? 데이터 기술입니다. 네, 네. 뉴욕에서 그 모션 센서를 부착한 우리 뉴욕의 무용수가 실질적으로 뉴욕에서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네. 하고 있고 저희가 XR 그 스튜디오 내에서 그 데이터, 3D 데이터의 움직임을 받아서 아바타에 실시간으로 적용이 된 사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즉흥으로 뉴욕과 한국의 무용수가 같이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완성된 거를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과연 이게 될까? 왜냐면 XR 기술도 사실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고 어떤 특정 스튜디오와 여러 기술들과 요소들이 융합되어져서 탄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접근성이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러한 그 새로운 시도를 또 학생들과 함께 연구 창작을 하고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작품을 만들었을 때 모두가 다 환호성을 지르기도
같기도 하고 네. 뉴욕의 어떤 그 데이터가 정말 딱 도착을 해서 만났을 때 그 어떤 짜릿하면서 아주 그 흥미로운 그 지점들을 우리가 작품을 만들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인공지능이 화두입니다. 인공지능을 지나치실 분이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창작자로서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셨나요? 네. 인공지능은 이제 21년도 오픈 소스의 오픈 AI를 기반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 사례들이 창작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달리, 뭐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오픈이 되어졌는데요. 저도 이제 바로 탐색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서 작품으로 이제 이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장면 같은 경우는 2D 이미지를 우선은 먼저 제작을 했었습니다. 2D 네. 이미지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미지들 프롬프트에 의해서 텍스트 이미지 기반의 프롬프트를 이용해 이미지를 창작했었고요. 근데 그 2D 이미지를 메타버스의 공간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플랫한 JPG 네.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3D 입체화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블렌더나 뭐 C4D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입체화를 시키고 그것을 가상의 공간에 배치를 함으로써 디지털 조형으로서 또 다른 방법으로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작가의 생각과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아이데이션, 작품 구상 단계에 활용이 된 것이고, 이후에는 방금 이 화면처럼 우리가 또 작가님이 본인이 후반 작업을 통해서 3D 입체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지금 최종 작품이 탄생하게 된 거다라고 이해하면 맞게 이해한 걸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NFT로도 출시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단편적인 NFT를 마켓에 올리는 차원이 아니라 메타버스 시공간 자체를 디자인해서 구축하셨습니다. 네. 그러한 맥락하에 NFT가 올라가는 이런 메타버스 기반 NFT 아트라는 장르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소개해드리게 되는 이제 작품은 하이브리드 네이처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작품입니다. 이거는 인간과 이제 자연이 하나라고 하는 주제로 미래 가상 생태계를 메타버스로 구현하여서 가상의 세계관을 연계한 NFT 아트로 그 선보였는데요.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메시지를 담아 이런 만물을 이루는 5가지 물질의 요소들, 그러니까 오행을 기반으로 목, 화, 토, 금, 수 이런 5가지 물질을 오행지의 행의 그 순서대로 네. 어떤 그 5가지 물질의 순환과 상생의 원리들을 적용하여서 가상 공간에 설계하여서 구현을 했고요. 네, 디렉터님께서 동양화를 전공하신 네,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행이라는 요소가 메타버스 공간에도 적용된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사람 인물의 아바타는 실시간으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탐험하고 있는 이용자의 아바타일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누구나 저 플랫폼에 들어가면 저러한 아바타의 형상으로 하이브리드 네이처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참여자들은 접속을 하게 되면 아바타가 됩니다. 아바타가 되어서 제가 그 5가지 공간을 체험하고 산책하고 유영하면서 키메라적 어떤 신화적 상상력과 그 생명체들, 동식물이 혼재하고 있는 저런 초현실적 공간들을 탐험하면서 그 안에 각각의 공간의 세계관을 연계한 NFT 아트를 감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렇게 플랫폼의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혼자 작업하시는 건 어려웠을 것 같고요. 협력하신 기업이나 플랫폼이 있을까요? 네, 국내 메타버스 그 기업으로 더 크로싱 랩이라고 하는 회사와 함께 협력을 했고요. 작가의 어떤 상상력들을 메타버스의 기술로 그것을 극대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협력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메타버스의 세계들을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작가님께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디렉터님으로 더 프로페셔널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다가 NFT 작가로 새롭게 창작 활동 이어가고 있으신데요. 올해도 다양한 활동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또 글로벌 활동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한 이야기들도 계획들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에 이제 또 연장선으로 메타버스에서 공간을 구축했다면 이제 이것을 실제 이머시브한 공간과 이머시브한 체험으로 또 다시 이제 이동을 하여서 새로운 경험을 또 몰입형 경험을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광주에서 열리는 미로메타 그 국제 공모전에 이제 초대 작가로 이제 초대가 되어서 전시를 하게 되고요. 베트남에 있는 전시관에도 초대가 되어서 이제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 아트 두바이에 연계된 블레브 디지털 아트 전시에서도 이온 스튜디오의 기획 아티스트로 또 초대가 되어져서 발표하게 되고요. 이렇게 국내외에서 NFT 아트 작가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디렉터, 또 웹3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좀 탐색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실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공연이나 전시를 봤을 때 그 기술의 완성도가 부각이 됐지 어떤 예술성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비평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작업을 하실 때 방금 전에도 스토리텔링 요소를 강화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기술과 예술을 조화롭게 조율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을 디렉터로서 고려하고 있으신지요? 네. 기술들은 굉장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을 섭렵을 할 수 있고 또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을 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여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인지적 감성과 지각을 확장하고 새로운 경험을 줄게 할 것인가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빠르게 흡수해보고 연구하고 그것을 창작 예술 작품에 융합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어왔지만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누군가에게 새로운 감성과 그런 감성과 지각을 확장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은 다양한 기술들이 출현하고 있고요. 이 기술에 호기심이 많은 창작자들이 어떤 식으로 기술을 실험하고 작품을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메타버스에 몰입감을 더하는 XR 콘텐츠의 세계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